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간결하면서도 상세한 미중 무역전쟁 현황.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본 글 두 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짧고 하나는 깁니다. 하나는 일부만 가져온 거고 하나는 전체를 가져온 거니까요. 첫 번째 글은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이고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박선영 박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입니다. 제가 내용을 약간 간결하게 손을 빻습니다만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부분을 뺀 것이므로 전체 글 내용에 변동은 없습니다. 어제 한국 시각 5월 9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곳은 신오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40km 떨어진 평북 구성시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지만 고의인지 실수인지 몰라도 발사한 미사일의 수가 2개인지 6개인지도 모르고 발사 지점 추적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작년 여름에 구성시에 있는 미사일 시험장 입구가 풍계리 핵실험장과 함께 폐쇄됐다고, 그래서 북한은 핵폐기 의지가 확고하다고 우리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바로 그곳이다. 여기까지가 박선영 박사의 글입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이번에 구성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미사일 이동 발사대에서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이 작년에 풍계리와 구성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폐쇄한 것은 제스처에 불과했던 것으로 미국 측은 이미 이를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도 이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작년 9월 VOA 보도 내용의 일부입니다. 특히 북한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수개월에 걸쳐 테스트 타워를 다시 만들곤 했다며 엔진 실험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폐기했다는 거죠. 콘크리트 구조물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콘크리트 구조물을 폐기한다고 해도 이동 발사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콘크리트 구조물도 폐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를 통해 확실해진 건 한국 정부가 북한이 소위 발사체 발사에 대한 정보 해석 능력이 지독하게 형편없던지 아니면 북한이 미국을 속이는 것에 공범이었다는 거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론인 미중 무역 전쟁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글의 저자는 MBC 보도본부 부국장 재직 중 최승호 현 사장 취임 후 인사 불이익을 받다가 결국은 해고된 박상후 님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익숙해진 얼굴입니다. 중국어에 능통한 분인데 앞으로 가로세로 연구소와 본인 유튜브 채널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그분 동영상을 공유했으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글의 내용은 박상호님이 허락을 받고 방송에 올리는 겁니다. 일부 발췌면 몰라도 전체를 페이스북이 아니라 유튜브로 가져오려면 허락을 받는 게 도리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갖다 그대로 읽는 건 이 정도 분량의 이 정도 핵심적 내용들을 응축한 글을 썼는데 문장이 어렵지 않고 이해하기 쉬워서 좋은 문장이 예로서도 손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중 회담 간단한 정리. 박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25%까지 올린다고 하자 중국은 패닉에 빠졌다. 예정된 회담을 하느냐 마느냐로 고심한 끝에 부총리 류허를 워싱턴에 보냈다.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왔다는 류허는 라이트하이저 문우신과 만나 90여 분간談판을 벌였지만 성과는 없었다. 라이트하이저는 무역대표부 대표고요. 문우신은 재무부 장관입니다. 관세 인상은 즉시 발효됐고 류허는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한다. 베이징은 부글부글 끓어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물론 어떻게 보복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 베이징이 꺼내들 카드는 뻔하다. 첫 번째로 트럼프의 표받친 주에서 미국산 대두 구매를 중지함으로써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미 1.5% 내린 인민폐를 다시 평가절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1.1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수는 모두 하지하수로 스스로의 뺨을 때릴 공산이 크다. 미국산 대두는 중국인들의 식용유 그리고 돼지 사료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다. 또 인민폐 평가절하는 외자의 유출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추가로 인하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며 큰 폭으로 인하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 최대의 곡물 에너지 수입국이어서 인민폐 평가절하는 통제 불가능한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GNP가 급속히 줄어든다.
러시아의 경우 반면교사인데 2013년 GNP가 23,000에 육박하던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크림을 점령했다는 이유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받아 루블화를 달러당 30에서 80으로 급격히 평가절하하는 바람에 GNP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 미 국채를 파는 것도 기축통화국인 미국에게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충격 흡수가 가능하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해보려면 해보라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무역 협상이 잘 풀려야 양국의 이익이 된다는 식의 편지를 보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뷰티풀 레터를 받았다면서도 트윗을 통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은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보도한 매체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다. 이 신문은 알리바바의 마윈이 지분을 가진 매체로 마윈은 중국 내부 권력 투쟁에서 장점인파의 인마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시진핑에 의해 수족이 잘려나간 상태지만 그와 치열하게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장점인파가 미중 무역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를 시진핑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망명해 스티브 배넌과 함께 유튜브를 활용한 이른바 폭로혁명으로 중국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고원구이에 비교할 때 파괴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이전 홍콩 성보의 발행인이었던 구저헝은 시진핑 일가의 해외 도피 자산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많은 중국 관찰자들은 구저헝의 행보가 장점인계의 사주를 받아 시진핑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